결론으로 돌아오면 정치적 중립성 위배로 국정원에서 인사조치를 받는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했던 말과 다르게 지금의 사태를 부풀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제 해외 도피설뿐만 아니라 오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등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가짜뉴스 등을 퍼뜨리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훨씬 더 서두르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 판결이 끝난 공직선거법이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게 확실한 위증교사 혐의 등을 이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본인이 셀프 면죄부, 셀프 무죄를 주기 위해서 이 탄핵을 서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8표가 나와야 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서 국민의힘 의원을 동요시키고 내부를 분열시켜서 8표의 이탈표를 만들어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안 통과를 이끌었던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이탈표 10표를 확보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부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직접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탄핵에 힘을 보탰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을 하고 나오는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면담하고 나서 생각이 바뀔 만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말을 했죠. 어제와 다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탄핵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원래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가 될 수도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동요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오전이든 꼭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민주당이 탄핵안을 막 밀어붙이기 위해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180도 바꾸게 만든 그 핵심적인 가짜뉴스를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여라 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재명, 우원식, 조국, 한동훈, 김어준 등등이다. 10몇 명의 이름을 나열했죠. 바로 이 뉴스에 대해서 한동훈 측이 먼저 이러한 소식이 홍장원 전 1차장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아침에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당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게도 조선일보의 이 홍장원 1차장발 단독 보도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같은 조선미디어그룹의 TV조선은 180도 상반되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 그리고 홍장원도 그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나한테 말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시간차가 있지만 완전히 180도 다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1차장이 국회로 가서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보위원장에게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앞서 저게 오보였다라고 했으면서 국회로 가서는 아주 자극적인 대통령이 정치인들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죠. 바로 이 뉴스 때문에 한동훈이 어제와 다르게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도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을 마구잡이로 확대하고 띄우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이건 내란이다. 당장 탄핵해야 된다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짚어보자면 대통령이 만약 국정원의 도움을 받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라면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해외정보국 소속인 홍장원 차장이 아니라 국정원 전체를 총괄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지시를 하는 게 맞겠죠. 굳이 이 해외정보국 출신의 홍장원 1차장에게 그런 민감한 내용을 전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이 사람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확인을 하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로 가서는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을 바꾼 거죠. 저는 현재로서는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보다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자 경질 지시를 내렸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달랐습니다.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홍장원이란 인물이 이전부터 국정원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먼저 경질 건의를 했고 인사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결국 결론으로 돌아오면 이 정치적 중립성 위배로 국정원에서 인사 조치를 받는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했던 말과 다르게 지금의 사태를 부풀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여러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나 보수 진영 국민의힘 패널들이 방송을 다 펑크내고 잠수 타고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많은 방송국을 다니면서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탄핵을 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이 보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셔야 돼요. 다시 홍장원 차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본인의 정치적 중립 위배 문제로 국정원에서 경질을 앞두고 있던 홍장원 차장이 불순한 의도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했던 말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국회에서 마치 보복하듯이 늘어놓았다는 거죠. 정말 저 은하소님 같은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정말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방송도 다 안 나오겠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KBS며 연합뉴스며 CBS며 다니면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거기에 대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이간질과 분열질에 놀아나는 분들 때문에 지금 탄핵 반대 힘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 하나하나에 반응을 안 하는데
누구의 어떤 이간질을 듣고 왔는지 몰라도 해도 너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보수 정치인처럼 아무 방송도 안 나가고 그냥 입 닫고 침묵하고 여기서 숨어버리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간질에 놀아나고 이 시국에서까지 누가 진짜 보수도 아니다 이러고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하겠다, 대통령 직무 정지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일파의 행동과 다를 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밖에 안 되지만 이 108명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탄핵을 이겨내고 차분하게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홍장원의 이 가짜뉴스에 흔들린 한동훈이 말을 180도 뒤집고 한동훈 말 듣는 조경태가 탄핵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한동훈 말 들어야 되나 눈치 보고, 안철수 같은 오락가락하는 사람 뭐 하야해라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탄핵이 가결될지도 모르는 제2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라고 탄핵은 안 된다고 탄핵은 막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힘 빠지게 만들고, 제가 방송도 안 하고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탄핵 반대 이야기하면, 탄핵 반대 이야기 안 하고 숨어버리면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국면에서 도움이 되냐고요. PD님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제가 목소리를 내는데 스튜디오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문 좀 닫아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막아내는 게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들은 다 탄핵 찬성해요.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분열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108명만 분열되지 않으면, 그중에 안철수, 조경태 빠져도 106명만 분열되지 않으면 탄핵 안 돼요. 그러면 차분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면서 국정의 혼란을 다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민주당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할 때가 아니다.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 광화문으로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되죠. 근데 누구는 라이브를 해야 되고 누구는 방송을 해야 돼요. 그걸 몇천 명, 몇만 명, 10만 명 넘게 보니까요. 누구는 CBS, JTBC, MBC 같은 이 좌파들과 진보들이 많은 방송국에도 나가야 돼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국면에 뭘 까발리고 말고 한다고 탄핵이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말에 휘둘리는 여러분이 바로 탄핵을 추동시키는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사람 댓글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소수죠. 그런 음모론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면서 보수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탄핵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안 따르고 자기들 밑에서 꼬북 노릇 안 하면 다 한동훈 편이라고 음모론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추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분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심선언 같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그 국면이 아니라고요. 어디다 쓸데없이 어설픈 음모론이나 듣고 와서 하루 종일 방송 뛰면서 탄핵 안 된다, 탄핵 안 된다, 피토하는 절규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라고 하는 여러분이 탄핵을 통과시킬지도 모르는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분열시키는 여러분이 한동훈이랑 같은 편인 겁니다. 오히려.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니까 차분하고 낮게 제가 무겁게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의 이 싸움은, 이 국면은 저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다 강퇴시켜 주세요. 이젠 듣지도 않겠습니다. 저 한동훈의 따까리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 국면은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국면은 민주당이랑 싸운다고 탄핵이 막아집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요.
국민의힘 108명이 뭉치면 탄핵이 안 돼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정을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설명을 할 것인가, 그걸 차근차근 단계별로 풀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내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안 해주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108명을 쪼개는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탄핵이 되게 생겼으니까 제가 저런 헛소리하고 음모론에 놀아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탄핵이 통과되고 만약 보수가 분열되면 그거 어설픈 음모론 듣고 진짜 보수 간별사 노릇하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음모론을 만들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동훈과 똑같은 짓을 보수 진영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눈이 빨개져서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보수 진영 내부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심지어는 계엄 해제 버튼을 눌렀던 그 18명이라 하더라도 그 18명이 그대로 똑같이 탄핵 찬성해버리면 탄핵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 후폭풍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18명이라 하더라도 그 18명도 일단 탄핵 반대 버튼을 누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라고 찬성을 누른 그 18명도 지금 막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나 이런 건 알지만 그 사람들 보고 너네 나가라고 하면 그 18명 중에 절반만 9명만 탄핵 찬성 눌러도 탄핵이 돼버립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18명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 뒤로 하더라도 일단 그 18명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거나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그 18명이라 하더라도 지금 필요해요. 그 18명이 본회의장 들어가서 표결하면 바로 탄핵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고 이게 탄핵을 막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 18명을 지금 그럼 당에서 쫓아낼까요? 그럼 그 18명이 탄핵안 찬성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분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 각자의 이해관계, 각자의 주장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반란표가 8표 이상 안 나와서 일단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나머지 문제는 일단 내일 탄핵안 부결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